합법과 작문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2개의 질문 문제풀이 진행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화법 지문이에요. 화법 영역 중에서 발표가 출제됐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 네, 발표가 가장 모의고사 출제 빈도가 높아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발표 본문에는 문단 번호를 쓸게요. 1번, 2번, 니은 앞에 3번, 오늘은 앞에 4번.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 먼저 확인합시다. 1번,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동그라미 1, 2, 3, 4, 5번 구조를 보면 똑같이 생겼어. 뭐뭐하여 뭐뭐하고 있다 형식으로 돼 있어요. 뭐뭐하여 뭐뭐하고 있다. 설명 중에 틀린 거 하나 고르기. 먼저 포인트에 해당되는 단어의 표시를 먼저 할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질문을 하여. 2번. 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3번. 발표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 4번. 통계 출처를 제시하여. 5번. 구체적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을 보여주며. 이 중에서 틀린 거 하나 고르기.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가 3개네. 자료 1, 자료 2, 자료 3. 다음 3번.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하는 문제고 배점이 3점이에요. 그럼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이 첫 번째 발표 지문에선 3번이 난이도가 있다라고 해서 배점을 높게 부여했겠죠. 그래서 3번 문제 풀 때는 조금은 더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자, 지문 보면서 같이 볼게요. 발표 지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얘들아.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 이런 거 가로 안에 있는 말은 문제 푸는데 정말 중요해. 필요해서 출제자가 다 써주는 거예요. A4 용지를 보여주며 목소리를 크게 하며 해서 표시를 먼저 해놓고 읽어가면서 같이 볼게요. 일단은 쭉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순서대로 풀게요. 여러분, 달걀 껍데기에 있는 번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해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듯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달걀이라면 모두 난각 코드를 가지고 있대. 이 발표문의 주인공은 난각 코드인가 봐. 1문단에서 보통 화제를 제시하잖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다음 2문단. 난각 코드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그 자료가 기억이랑 기호로 돼 있어. 자료 1, 2, 3 중에서는 자료 1이겠죠? 얘가 기억이겠죠? 난각 코드에 달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네 자리는 닭의 산란 일자야. 신선한 달걀을 사기 위해 이 산란 일자를 꼭 확인해야겠죠. 다음으로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5자리의 생산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 번호가 있으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달걀을 생산한 농장 이름, 소재지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대요. 요거 고유 번호. 마지막 한 자리의 숫자는 닭의 사육환경 번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난각 코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다음 3문단 자료를 제시하며 이때의 자료는 니은이래. 사육환경 1번과 2번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럼 자료 2겠죠? 사육환경 1번, 2번 얘는 니은. 사육환경 1번은 방사, 2번은 평사. 방사는 닭목장에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 평사는 축산의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해서 평평한 바닥에서 키우는 것. 1번과 2번 사육환경에서 생산한 달걀을 동물복지 인증 달걀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디귿 자료를 제시하며 3, 4번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료 3번, 4번에 대한 설명. 얘는 디귿. 3, 4번은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하는 환경을 말하는데 4번은 기존 케이지, 3번은 개선 케이지래. 얘들아, 그림 보면 알죠? 4번이 기존 케이지, 3번이 개선 케이지.
그냥 우리 그림만 봐도 개선 케이지가 사이즈가 좀 더 커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 케이지는 닭 한 마리당 사용 면적이 0.05래요. 이는 A4 용지를 보여주면서 A4 용지 한 장보다도 좁은 공간입니다. 사용 면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선 케이지도 좁기는 마찬가지. 이런 환경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질병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달걀을 낳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95%가 사육 환경 3, 4래 얘들아. 95%가 다 케이지에 담긴 닭이 낳는 달걀이래요. 이처럼 닭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겠죠? 닭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런 환경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질병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달걀을 낳는다.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달걀의 95%가 사육 환경 3, 4번이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야. 오늘은 난각 코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며 앞으로 달걀을 살 때 난각 코드를 확인하여 신선하고 질 좋은 달걀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문이 마무리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 발표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1문단 맨 앞에. 질문했어.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건 어떻게 알아? 이 가로 안에 있는 말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고로 동그라미 1번은 정답이 아니고 2번 준언어적 표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합법과 작문 문제 중에서 준언어적 표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랑 비교해야 되는 게 있어. 비언어적 표현. 꼭 구분하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준언어는 언어에 준하는 거야. 언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목소리, 말에 얹혀서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크기, 속도, 억양 뭐 이런 게 준언어적 표현이고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닌 거. 손짓, 몸짓, 표정, 말할 때 언어는 아니지만 같이 함께 표현하는 거.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잘 구분하세요. 우리 발표 질문에서 준언어적 표현이 있었나? 4문단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여기 있었죠? 목소리를 크게 하며. 동그라미 2번 또 맞는 설명. 3번 발표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이 발표문의 발표 대상은 난각 코드잖아. 달걀에 있는 난각 코드.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 거 잘 찾아봐야 돼 얘들아. 1문단에 있어요. 세 번째 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듯 우리나라 생산된 달걀이라면 모두 난각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 4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통계의 출처를 제시한다. 얘들아 여기 발표에 통계의 출처라는 말 눈여겨보세요. 통계를 제시한 거랑 통계의 출처를 제시한 건 다른 말이야. 통계는 수치 같은 걸 언급했으면 통계를 제시한 거야. 근데 통계의 출처는 그 통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까지 얘기해야 출처를 제시한 거예요. 이 발표문에서 수치는 나와요. 뭐 3문단 뒷부분에도 나오잖아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달걀의 95%가 사육환경 3, 4번 달걀이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고로 답은 4번. 눈여겨서 잘 봐. 시험 문제 낼 때 요거 정답으로 하는 경우 많아요. 통계 출처. 다음 5번 구체적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을 보여준다. 우리 A4 용지 보여줬었어. 근데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보통 발표문에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번의 답 4번. 그 다음 2번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다. 적절하지 않은 자료 활용. 동그라미 1번 난각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 기억의 자료 1을 사용한다. 난각코드 구성 요소. 당연히 맞고 2번 달걀 껍데기에 난각코드가 표시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억의 자료 1을 사용한다. 같은 말이죠. 동그라미 1번이랑 2번. 다음 3번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거 우리 발표문에 있었는데 2문단 이 부분. 농장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자료 1을 사용했다? 니은 아니잖아 얘들아. 기억이잖아. 난각코드에서 생산자 고유 번호 얘기하면서 우리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언급했잖아요. 답은 3번. 다음 4번 동물복지 인증 달걀이 생산되는 사육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자료 2를 사용한다. 맞지요?
5번 기존 케이지, 개선 케이지의 닭 한 마리당 사용 면적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 3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고 2번 문제 답은 3번. 3번 문제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자. 여기서는 발표자의 대답을 잘 봐야죠. 닭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질 좋은 달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말이 우리 어디 나왔냐면 3문단 뒷부분 이 부분 이런 환경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질병에 취약 스트레스 호르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달걀을 낳는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95%가 사육환경 3, 4번이다. 이처럼 닭들의 열악한 사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쓴이의 생각 언급한 부분에서 그럼 발표자의 대답과 어울리는 가장 적절한 질문은 1, 2, 3, 4, 5번 중에서 1번이에요. 닭들의 사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글쓴이의 생각이잖아. 그 이유는 뭔가요? 닭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개선이 되면 우리도 질 좋은 달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매끄럽죠? 답은 1번. 그다음 2번, 3번, 4번, 5번 질문 읽어보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발표자의 답이랑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해서 3번 문제의 답은 1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장문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문제풀이를 마무리해야 돼서 말이 좀 빠를 수 있어 얘들아. 좀 빠르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가는 장문 과제,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에서 8, 9, 10 세 문제가 있어요. 가보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재사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어떤 정보를 전달할 거냐면 재사용의 개념,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예상 독자는 재사용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이야. 그래서 우리 장문 과제만 봐도 재사용에 대한 글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학생의 글 보기 전에 우리 딸린 문제 발문 먼저 확인할게요.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글에 활용된 1, 2, 3, 4, 5번 중에서 핵심 내용에 표시하자. 1번 예시를 활용한다. 2번 관용적 표현을 활용한다. 3번 경험. 4번 효용적 측면. 5번 개념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 다음 9번. 얘가 어렵겠지? 그리고 장문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항상 나와. 100%. 보기에 3개의 자료가 있어. 얘를 활용했대. 어떻게 활용했느냐? 틀린 걸 골라라.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10번. 보기는 A의 초고다. A로 고쳤을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 적절한 걸 고르래. 보기가 A 부분이 어딘가? 여기 있네. A의 초고래요. 보기가 먼저 쓴 내용이야. 그리고 친구가 조언했네. 이렇게 고쳤어. 친구의 조언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 자, 그러면 우리 발표문을 글쓴이 학생이 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죠. 1문단. 우리는 일회용 사회에 살고 있다.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사용 비율이 낮은 편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재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의 교훈을 떠올리며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재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 재사용이란 말 계속 나오죠? 이 글의 핵심 포인트, 재사용. 그리고 우리 1문단만 읽어도 아까 8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 관용적 표현이 속담 이런 거잖아 얘들아. 여기 나왔네. 여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건 8-2번. 관용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다음 2문단 볼게요. 재활용은 가공해서 다시 활용하는 거야. 근데 재사용은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대. 얘들아 차이가 있대요. 요거 8-5번.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 8-5번에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념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8-5번. 예를 들면 예시내 8-1번. 그죠? 몇 줄 안 읽었는데 3개나 나왔어? 예를 들면 다 쓴 페트병을 가공해 건축 자재 등으로 쓰는 건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 소독하여 내용물 담아서 다시 사용하는 건 재사용.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사용은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재사용의 가치, 개념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다음 3문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거래요. 리필 스테이션은 화장품, 세제, 샴푸 같은 제품을 다 사용한 후 그 용기를 되가져가 내용물만 담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곳을 이용하면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사용 빨대, 재사용 배달 그릇 사용 등 우리 주변에서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천 방법에 대해 얘기했어요. 마지막 4문단 A로 묶여있는 부분.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사용은 재활용과 달리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앞부분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네. 재사용은 이래서 가치가 있어 라고 요약했어. 리필 스테이션 등 생활 속에서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쓰레기가 될 뻔한 자원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 라고 학생의 글이 마무리가 돼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제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사용했다. 우리 아까 예를 들면 확인했고, 관용적 표현, 속담,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다음 3번, 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다. 경험이 나왔었나? 없어 얘들아. 글쓴이의 경험 언급된 거 없잖아. 우리 읽었을 때. 답은 3번. 4번, 제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대상의 효율적인 측면을 제시한대. 대상의 효용적인 측면, 쓸모 있는 거. 우리 이 글 전체 자체가 재사용의 효용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번, 딱 하나 찍긴 뭐하지만 그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합니다. 다음 5번,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념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당연히 맞고. 재활용과 재사용 개념의 차이를 아까 언급했어요. 8번의 답 3번, 그 다음 9번. 자, 기업 연구자료부터 볼게요. 빈병 재사용률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이 85%래. 현재 수준에서 재사용률을 독일 수준 95%로 올리면 약 15,000명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대요. 자, 이 기억 자료를 활용한 선지가 1번이에요. 기억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낮은 재사용 비율을 언급한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우리 학생의 글 1문단에서 우리나라는 재사용 비율이 낮다라고 언급했어. 거기에 추가하면 괜찮겠죠? 1번 괜찮고 2번 전문가 인터뷰 니은 보세요. 리필 스테이션에서 섬유유연제를 구입하면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해 35%나 저렴하대. 환경부 추정치에 따르면 리필 스테이션은 9개 점을 기준으로 연간 10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다. 요게 니은의 자료야. 그럼 동그라미 2번 니은을 활용해요. 리필 스테이션의 장점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제품 구매 비용 절감 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괜찮네요. 네, 얘도 괜찮아. 다음 디귿 신문기사. 전국의 각 시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폐기 시 해양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땡땡구에서 지금까지 아이스팩 10만여 개를 수거하여 전통시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쓰레기 54톤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뒀다. 동그라미 3번 디귿을 활용하여 일상 속 재사용 실천 방법을 제시한 나의 내용에 아이스팩 재사용을 추가한다. 괜찮잖아요? 네, 실천 방법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자, 3번도 괜찮아. 답은 4번, 5번 중에 있죠. 보통 이런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의 자료를 활용한 내용 중에서 오답 선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기억과 디귿을 활용한데 재사용 가치를 언급한 나의 내용에 재사용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자, 기억 보세요. 기억 제일 끝에 봐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기억과 연관되죠? 그 다음에 디귿 제일 끝에 보세요. 생활쓰레기 54톤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 예방. 연결돼요. 4번 당연히 맞고. 답은 5번. 네, 5번 문제 잘 보세요. 치사하더라도 실제로 출제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눈 크게 뜨고 잘 봐.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나의 내용에 재활용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여기 재활용이 왜 나올까? 이 글은 재사용에 대한 글인데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재활용이라고 써 있어서 틀려요. 얼핏 읽으면 맞는 말 같은데 눈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 돼, 얘들아. 답은 5번. 다음 10번. 보기는 A의 초고다. 보기를 볼게요. 이와 같은 실천 방법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빈 통을 세척, 내용물 채워넣는 방법을 통해 쓰레기가 될 뻔한 자원에 새 숨을 불어넣어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 A에서 뒷부분 리필스테이션 생활 속에서 재사용 시청할 수 있는 방법, 이를 통해 쓰레기가 될 뻔한 자원에 새 숨을 불어넣는다.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요거랑 요거는 같은 얘기야. 보기가 원래 처음에 쓴 초고야. 내 친구가 조언했네? 뭐라고 조언했길래 이 내용이 추가됐을까요? 윗부분 내용이? 여기. 이 추가된 내용은 앞에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잖아. 그치 얘들아? 1, 2, 3, 4, 5번 중에서 정답은 2번이에요. 글의 주제가 강조되도록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써보는 게 어때?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해서 여기 요약이 들어가고 원래 쓰고자 하는 내용을 뒤에 덧붙이고 10번의 답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